안녕하세요. 비슬라이프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4일 아름들 라디오 시작하겠고요. 저는 호스트 조선 테일러입니다. 오늘은 평소에 제가 잘 다루지 않았었던 핸델을 비롯해서 뭐 바이스라던가 스카를라티 혹은 그 외 기타 바로크 작곡가들 생각나는 대로 좀 음악 들려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핸델의 소나타 G 마이너 들려드리고 있고요. 어, 한스 마르틴 린데 아우구스트 벤징거 그리고 구스타프 레오나르트가 참여한 앨범에 수록된 핸델의 소나타 G 마이너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곡 마저 들어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핸델의 소나타 G 마이너 라르게토, 안단테, 아다지오, 프레스토까지 총 4악장 다 들어보셨고요. 어, 참여 음악가는 한스 마르틴 린델, 아우구스트 벤징커, 구스타프 레온하르트가 참여한 앨범이었습니다. 참고로 미오 레코드에서 올해 초에 구매했던 앨범이고요. 제가 바흐 음반은 진짜 많은데 들은 거에 비해서는 핸델이 사실 얼마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은 다소 DAC의 도움을 좀 받아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좀 제 LP 함에 좀 차곡차곡 쌓아가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1685년은 진짜 클래식 음악 역사상 재미난 해로 기록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늘 이야기하는 바흐 그리고 핸델 그리고 핸델의 약간 맞수였던 스카를라티까지 총 3명의 작곡가가 동시에 태어난 해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크 형식의 어떤 큰 구성을 했던 3명의 작곡가가 동시에 태어난 해라서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 같고요. 또 재미난 사실 중에 하나는 바흐랑 핸델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둘은 만나보려고 시도를 하고 편지도 주고받긴 했으나 그 운명의 장난인지 서로 실제로 살면서 마주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또 재밌는 사실 중 하나는 바흐와 핸델이 같은 안과 의사 때문에 돌아가십니다. 그때 유럽에서 그 당시에는 명망이 높은 의사라고 칭해지긴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의료 기술이 형편없던 안과의사였던 분이었고 그 사람 때문에 핸델과 바흐 모두 의료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9년 간격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바흐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핸델이 9년 뒤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음, 앞서 언급했던 스카렐라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따가 들려드릴 예정인데, 그럼 이 얘기는 좀 뒤에 하기로 하고, 핸델은 사실 클래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흔히 알 수 있는 곡이 메시아라는 오라토리오에 속해 있는 할렐루야라는 곡이에요. 이게 왜 유명하냐면 그 정석은 아닌데 이 곡이 연주가 되면 그러니까 객석에 있는 전원이 기립해야 된다라는 약간 그런 좀 룰이 있나 봐요. 근데 그게 꼭 지켜져야 되는 룰은 아닌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 언제부턴가 좀 전통처럼 시작된 그런 이제 이벤트라고 하더라고요. 우선 메시아 오라토리오에 속해 있는 할렐루야 같이 들어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 초입 부분은 들어보셨겠지만 다 들어보신 건 처음이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이 곡이 나올 때 기립하는 게 불문율이 맞다고 합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아무래도 종교적인 오라토리오에서 가장 경배에서 하이라이트인 부분을 연주하다 보니까 기립하는 것도 있다고 하고요. 이제 왕가에 대한 어떤 이제 존중의 의미로 서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친구는 작년에 했던 이 핸델 공연을 갔다고 하는데요. 저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되게 아쉽고 이 친구가 저한테 처음으로 형, 이 할렐루야가 나올 때는 기립해야 돼. 나 그거 엄청 기다려줘. 형 그거 알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어, 재밌었다고 합니다. 그 관객 모두가 일어나서 합창과 연주를 같이 즐긴다라는 그 기분이 되게 좋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음, 저저번 방송인가? 제가 핸델 곡을 소개를 하려다가 못 찾아서 딴 걸 드렸었는데 아마 잘 들어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안드레이 가브릴로프와 그의 스승인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테르가 유럽에서 같이 공연을 다녔었는데 그때의 연주를 녹음 및 이제 녹화했던 음반이고요. EMI에서 발매가 됐는데 어, 안드레이 가브릴로프가 아무래도 지금은 좀 다소 힘을 빼고 연주를 하시는데 이때가 한참 혈기왕성해서 그런지 굉장히 힘있게 연주를 하는데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파사칼리아 중에 가장 파워풀한 파사칼리아를 들려주시는 분이 아닌가 싶고요. 이 파사칼리아는 제가 왜 언급을 해보고 싶었냐면 그 앞전에 제가 스카를라티를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스카를라티랑 핸델이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이때 둘이 피아노로 배틀을 떴대요. 혹시 예전에 개봉했던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쇼팽의 흑건 백건으로 이제 그 주인공이랑 그 학교에서 좀 피아노 잘 치는 분이 악보를 이제 내기로 걸고 이제 배틀을 뜨시잖아요. 한 주제씩 나눠 가지면서 파사칼리아도 그렇게 만들어진 곡이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파사칼리아를 치시면 핸델의 파사칼리아를 치시면 그 이야기를 영화화했던 장면이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한 화면 전개로 극적인 연출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일단 곡이 어떤 건지 알아야지 여러분들도 유추가 될 테니까 우리 핸델의 파사칼리아, 안드레이 가브릴로프가 연주한 버전 같이 들어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안드레이 가브릴로프가 연주한 핸델의 파사칼리아 저희 같이 들어보셨고요. 타건의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볼륨을 조절을 좀 중간에 해야 됐었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제를 던져주면은 그걸 다시 받아서 연주하는 구조라서 다소 반복되는 느낌으로 들리거든요. 근데 아주 약간의 변주는 들어가 있습니다. 스카를라티와 핸델이 맞짱 뜰 때 연주되었던 파사칼리아 저희 같이 들어보셨고요. 어, 가브릴로프만 소개되는 건 조금 그 리테르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 동일한 앨범에 수록된 곡 중에 스승인 스비아토슬라프 리테르께서 연주하신 곡을 한번 들고 왔는데요. 어, 모음곡 9번에 실린 G 마이너 한번 같이 들어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바늘이랑 헤드폰하고 기타 그 음반을 닦는 도구들을 깜빡했어요. 자전거 타고 온다고 음반만 챙기고 나머지 다 놓고 와서 흑자금이 좀 발생했는데 죄송합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그 자전거 말 나와서 드리고 싶은데 제가 최근에 춘천을 서울 용담역에서 출발해가지고요 친구랑 같이 장장 12시간에 걸린 그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당일치기 아니고 하루 자고 왔고요. 133km였더라고요. 용담역에서부터 그 춘천 시내까지가 7시 18분에 정확히 만나서 지금 친구가 한 명 지나가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네, 그 용담역에서 출발해서 그 춘천 시내에 에어비앤비 잡은 데 딱 도착하니까 7시 정각에 도착했거든요. 그러니까 12시간보다 조금 덜 걸린 거긴 한데 아, 오늘보다 조금 더 더웠던 날씨로 기억해요. 제 기억에. 그래서 반바지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더웠었고요. 아, 한 80km까지가 정말 지옥이었다가 양평 넘어가고 춘천쯤 들어가니까 그냥 포기하게 되면서 그냥 슬렁슬렁 타게 되더라고요. 이제 6월이 되면 굉장히 더워질 텐데 그 제가 봤을 때 인간이 크게 탈진하지 않으면서 외부 활동할 수 있는 시기는 딱 5월까지가 적당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6월부터는 이제 타는 뙤약볕 밑에서 잘 피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한동안은 이제 그런 무리수를 두려고 하지 않고요. 또 최근에는 그 주문받은 옷들 좀 쳐내느라 좀 잠도 좀 못 자고 좀 작업을 했던 기억도 좀 있고 5월엔 제 옷을 좀 만들고 싶은데 또 주문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건 또 뒤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 여러분들 다들 화목하게 그 어머니 아버지 혹은 이제 자식 있으시면 자식들과 함께 5월 재미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도 보면은 좋아하는 영상들이나 음악들을 다 분류해놔가지고 이렇게 탁탁탁 정리를 해놨는데 그 클래식 섹션이 따로 있어요. 제 유튜브 그 여기 플레이리스트를 보면은 가장 오래된 곡이더라고요. 핸델 중에서는 카즈미 사토라는 분하고 토시야키 이분은 제가 풀네임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산속에서 핸델의 소나타 A 마이너를 연주하는 영상입니다. 업로드는 16년 전에 됐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70년대에 녹화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거 한번 또 같이 들어보고요. 핸델로 몇 곡 더 들어보다가 슬슬 다른 작곡가들 것도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それではヘンデルのソナタをお送りします。
자, 정정하겠습니다. 본 음원은요. 1994년 5월 29일에 연주된 실황을 올린 영상이고요. 카즈미 사토님이 플루트, 토시아키 요코타님이 베이스 플루트를 담당해서 연주를 해주셨습니다. 그 제가 갖고 있는데 깜빡하고 안 들고 온 앨범이 하나가 유튜브로 발견이 됐어요. 그 글렌 골드가 합시코드로 핸델 연주를 한 앨범이 저한테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왜 오늘 안 챙겨왔을까요? 오늘 제가 좀 정신이 별로 없습니다. 핸델은 이제 악보 번호를 HWV라고 하거든요. 그 바흐는 BWV라고 하죠. HWV 429번 모음곡 넘버로는 4번에 이 단조 곡 한번 들어보고요. 푸가 중에 알레그로인데 요거 한번 들어보고 핸델은 여기서 심하이 하고요. 다른 작곡가 꼴로 한번 또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래 글렌 골드는 악보를 무시하고 본인 입맛대로 연주를 하시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 앨범은 그래도 좀 악보의 어떤 원래 그 기호나 표기들을 좀 제법 잘 지켜서 연주를 한 걸로 저는 좀 기억하고 있고 그도 그렇게 들립니다. 아, 하프시코드가 아무래도 피아노보다는 지속력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 임팩트는 훨씬 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 개인적으로는 사실 바흐 포함해서 모든 바로크 시대의 곡들을 사실 챈발로나 하프시코드로 연주를 하는 게 조금 더 고증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있기도 해요. 물론 뭐 안드라스 슈프 같이 훌륭한 피아니스트의 타건을 들을 때면 역시 피아노가 좋지라고 할 때도 있지만 그 고증적인 측면에서는
고 악기로 연주를 하는 게 더 잘 맞아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맛있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특히 바흐 음악을 하프시코드나 챈발로로 연주를 했을 때 그러니까 고정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피아노라는 악기가 바흐가 거의 돌아가시기 전에 개발됐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작곡들은 피아노를 염두에 두고 작곡되진 않았거든요. 물론 피아노 곡이 없는 건 아니지만. 또 재밌는 사실 중 하나는 말년의 바흐의 직업은 피아노 판매 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새롭게 개발된 악기를 되게 열심히 팔아서 또 가정의 수입에 보탬이 되셨던 그런 역사가 있고요. 음, 제가 이 곡 지금 들려드리고 싶은 곡도 꽤나 그 플레이리스트에 오랫동안 넣어놓고 즐겨 들었던 곡인데요.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앵그리버드 기억하세요? 앵그리버드 테마곡 있지 않습니까? 그 곡을 바흐의 푸가 형식으로 푼 패러디 곡이 있어가지고 요거부터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좀 쉬어가는 코너 겸. 그 푸가는 그 약간 테크노 음악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는 게 테크노가 보면은 메인 테마가 되는 악기가 쭉 이제 앞에 나오다가 점점 이제 그 악기가 추가되잖아요. 물론 뭐 다른 댄스 음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푸가도 보면 주제 선율을 앞에 빵 하고 던져주면은 그 뒤에 이제 다른 악기나 혹은 만약에 피아노로 연주를 한다 했을 때 성부를 추가하는 식으로 음악의 레이어링 작업을 하거든요. 분명히 장난스럽게 작곡된 곡임에도 불구하고 그 푸가의 음악적 형식을 꽤나 잘 따른 버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또 하나 좀 재미 요소로 넣고 싶었던 곡인데 이번에 스타워즈의 테마를 푸가로 어, 편곡한 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짧거든요. 요거도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앵그리버드 푸가에서 스타워즈 테마 푸가까지 같이 들어봤고요. 임팩트가 앵그리버드보다 조금 덜하죠? 그래도 재미있게 들었던 패러디였습니다. 음, 제가 가장 많이 언급하는 작곡가 바흐, 이제 그 다음이 아마 스카를라티 아니면 바이스였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제가 초기 방송 때 한번 들려드렸던 건데 제가 나머지도 너무 좋아해서 오늘 다시 갖고 왔고요. 그 브라질 기타리스트 로린도 알메이다의 앨범 다시 들고 왔습니다. 빌라로보스와 다음에 바이스 그리고 바흐의 곡이 들어 있는 앨범이고요. 일단은 바이스를 제가 먼저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저번에 아마 알르망드를 들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오늘은 1번 트랙인 프렐류드 한번 같이 들어보고요. 요 앨범에 있는 곡들 좀 오늘 좀 몇 곡도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리오소 포함해서 바흐의. 그래서 우선은 바이스의 프렐류드를 들어볼 건데 참고로 바이스는 바흐랑 핸들보다 한 살 늦게 1년 뒤에 태어났습니다. 동년배긴 하죠. 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로린도 알메이드가 연주한 바이스의 프렐류드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딴소리인데요. 로린도 알메이다가 그 누자베스 샘플링으로 좀 유명하잖아요. 그 앨범이 구하기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분명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종종 보였다가 나중에 사지 하고 제가 밀어놨었는데 지금 굉장히 후회 중입니다. 참 그 음반 사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브라질 반들은 더 합니다. 로린도 알메이다가 연주한 바이스의 프렐류드였고요. 이어서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기타리스트는 안드레스 세고비아라고, 아마 세고비아 모르실 분이 있겠죠.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 것 같긴 한데, 존 윌리엄스라고, 영화 음악 감독 존 윌리엄스 말고요, 클래식 기타리스트 존 윌리엄스의 스승이기도 하고요. 이 안드레스 세고비아의 업적은 솔로 기타의 편곡 버전을 많이 만들어내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기타가 합주할 때 되게 많이 쓰였었는데 좀 솔로잉으로 연주가 될 수 있도록 편곡 작업을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바로 그땐 기타가 없었으니까 루트로 연주되게끔 작곡된 곡들이 있긴 했는데 이제 이분은 그렇지 않은 곡들을 기타로 연주할 수 있게끔 편곡을 하셨다라는 업적이 있고요.
참고로 존 윌리엄스랑은 스승과 제자 관계이긴 하지만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존 윌리엄스는 이제 호주 태생이신데 세고비아는 스페인 분이시고 존 윌리엄스는 좀 상당히 진보적인 뮤지션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클래식 음악가들은 사실 타 장르에 대한 어떤 도전이 조금 이전에는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이었어요. 지금이야 어느 정도 막 재즈든 가요든 혹은 팝이든 좀 클래식 아티스트가 다른 장르의 음악을 연주하는 게 뭐 앙코르에서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죠. 임윤창 군도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 어텀 리브스 연주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이 당시만 해도 세고비아는 감히 클래식 연주자가 대중음악을 연주하는 걸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었는데 이 존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했습니다. 장르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스승 눈에는 이제 좋게 보일 수가 없죠. 그래서 말년에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동안 사이가 되게 안 좋았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사 쪽으로 굉장히 지대한 공을 세우신 분인 것도 맞습니다. 좋은 제자를 배출하신 것도 그렇고요. 각설하고 바이스의 곡을 더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게 사담이 좀 길었습니다. 아, 세고비아 앨범에 실린 바이스 곡은 부리입니다. 부리. 그 이제 바흐의 부리도 유명하긴 한데 바이스의 부리도 꽤 괜찮습니다. 이 바이스의 부리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세고비아 선생께서 연주한 바이스의 불이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그 예전부터 그런 그 악장의 이름을 들으면 궁금했던 게 대체 무슨 뜻인가. 이 불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쿠란트도 그렇고 춤곡 이름입니다. 춤곡 이름인데 여러분들 이런 음악 들으면서 무슨 춤을 춰야 될까요? 아, 그러니까 왈츠는 그래도 그 박자감도 그렇고 뭔가 어느 정도 이거는 춤출 수 있겠다 싶은데 불이는 어떤 춤을 출지 도저히 잘 모르겠네요. 혹시 그 이제 고전 무용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좀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나중에 한번 만약에 그래서 그 춤이 고증이 되면은 그런 바로크 고전 음악 등으로 춤곡으로 쓰였던 곡들을 레이블을 해봐도 재밌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라인 댄스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 언급했던 바흐의 아리오소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원래는 아리오소가 현악기랑 건반으로 편곡된 곡들이 유명한데 이 버전은 이제 기타 연주용으로 어레인지가 됐고요. 어레인지는 아까 들려드렸던 로린도 알메이다 분이 직접 하신 거를 자기가 연주를 이제 하신 거예요. 아리오소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그 원래 기타가 낼 수 있는 그 음의 약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스케일에. 근데 이제 마지막에 더 높은 음을 내려고 더 확 세게 뜯는 그게 좀 재밌네요. 음, 그 오늘 5월 4일 원래 공휴일이 아닌데 연차를 쓰신 분들이 꽤나 많은 모양입니다. 거리에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다 쉬고 계신가요? 저는 항상 이 아름돌 라디오 할 때는 강제로 쉬고 있습니다. 원래 월요일에 웬만하면 일을 하는데요. 유일하게 하루 종일 좀 쉬는 날입니다만 오늘은 불행하게도 오전에 수업이 있어서 간단하게 하고 왔고요. 아, 불행한 게 아니구나. 돈을 버는 거니까. 음, 최근에는 하루 온종일 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짬짬이 막 자전거도 타고 그렇긴 했는데 이게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뭔가 오롯이 하루의 시작과 끝에 어떤 일이 없는 그런 여유가 있는 게 사람에게 좀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서 그동안은 좀 아이 뭐 일해야지 어쩌겠어라고 생각하고 조금씩이라도 일을 넣어왔었는데 이제는 하루 온종일 좀 쉬는 날을 좀 가지는 게 저한테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갑작스럽게. 어, 제가 오늘 처음 언급드리는 작곡가일 것 같은데요. 마누엘 폰세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마누엘 폰세? 사실 이분은 바로크 시대분은 아니에요. 태어나신 게 1882년이고 돌아가신 게 1948이니까 현대 음악가죠. 현대 음악가고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분은 멕시코 분이십니다. 멕시코 사람인데 음악 공부는 유럽에서 했고요. 멕시코로 돌아와서는 이제 본인 음악 활동 작곡도 하시는데 민속 음악에 대한 어떤 연구도 좀 하신 걸로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재밌는 게 제가 폰세어 오늘 언급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현대 음악가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에서 바로크의 향취가 느껴집니다. 그런 분들이 몇 있죠. 그 빌라로부스도 그렇고 뭐 현대 음악가는 아니지만 브람스도 저는 어떤 바흐의 정신적인 제자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아, 연주는 가브리엘 에스타렐라스라는 분이 연주를 하시는 이분도 제가 알기로 멕시코 분으로 알고 있어요. 사라방드랑 알르망드를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마누엘 폰세가 작곡한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그 사실 뭐 정정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요. 그 알르망드가 이제 마지막에 사르방드 이후에 나오죠. 이거 원래 바이스 곡입니다. 바이스 곡인데요. 폰세가 조금 손을 좀 봤어요. 편곡을 좀 하셔가지고 폰세의 곡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바이스의 곡이 맞죠. 그리고 아마 제 방송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신 분이라면 이 곡이 알르망드가 사실 제가 이전에 로린도 알메이다가 연주한 버전을 들려드린 적이 있죠. 네, 기억 못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폰세 곡 하나 더 들어보고 최근에 샀던 그 전자음악 바흐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폰세의 프렐류드 이게 장조인지 단조인지 모르겠는데 다라마 마입니다. 이그마 네. 폰세의 프렐류드 인 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4월 동안에 제가 앨범을 진짜 많이 샀거든요.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쓴 걸로 기억을 해요. 제 카드값을 보니까 미친놈이죠. 모자이크 레코드에서 산 앨범이고요. 바흐의 곡을 재즈 기타로 연주한 버전입니다. 안드레 베니쇼라는 기타리스트가 참여를 했고요. 그 보통은 이제 그 트리오라는 명칭을 붙이는데 그 안드레 베니쇼 기타 and his well-tempered three라고 그 well-tempered는 평균율을 원래 뜻하는 건데 그 세 명의 하여튼 뭐 잘 조율된 세 명이라고 표현한 게 좀 웃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걸어놓은 곡은 미뉴엣인데 우리가 아는 그 미뉴엣은 아니고요. 악보 번호는 809번인데 악장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미뉴엣은 아닙니다. 요거 한번 들어보고 연속으로 미뉴엣 두 곡 들어보고요. 짧아서 프렐루드까지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제가 초반 방송 때 자크 루지어라고 프랑스의 재즈 피아니스트의 곡을 몇 개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 곡이 언급되었던 이유는 그 자크 루지어께서 바흐의 레퍼토리를 재즈로 편곡한 시리즈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플레이 바흐라는 시리즈인데요. 어, 방금 들려드린 안드레 베니쇼의 버전에 비하면 자클루지어는 변형이 많이 가해진 버전입니다. 근데 제가 좀 들어보니까 안드레 베니쇼 같은 경우는 사실 드럼이랑 베이스가 깔렸다라는 거 외에는 기타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고증을 상당히 잘 지킨 것 같고요. 그 어떤 기타를 썼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뒤에 라이너스 노트를 보니까 이펙터 거의 없이 클린톤으로 연주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고 악기로 갈수록 어떤 이제 서스테인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담백하게 세팅을 맞춰서 연주를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좋은 발상인 것 같고요. 음, 그 최근에 좀 가장 많이 들었던 곡 중 하나인데 하인즈 홀링거라고 스위스의 오보에 연주자입니다. 하인즈 홀링거라는 분인데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발매된 음반이고요. 바흐 레파토리 몇 개가 들어 있는데 악보 번호는 528번이고 트리오 소나타 4번에 CD 카타라마 마단조 이고요. 이 곡을 제가 처음 들은 거는 재작년에 비킹고르 울라푸손이 이 곡을 발매를 했고요. 조금 장엄한 분위기의 뮤직비디오로 연출을 해서 좀 신선하게 느꼈었는데 비킹고르 울라푸손은 비주얼에 걸맞게 장엄하게 연주를 했으며 하인스 홀링거의 연주는 어딘가 좀 씁쓸하고 쓸쓸합니다. 네, 좀 고독한 느낌이 좀 서려 있는 곡이고요. 한번 요것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인즈 홀링거가 연주한 BWV 528번 안단테네요. 소나타 번호로는 4번이고요. 마단조였습니다. 제가 최근에 또 있었던 이벤트 중에 하나가 자주 언급드리는 장소이긴 한데 그 연남동에 위치한 현대음료라서 좀 단골들만 모아놓고 좀 익스클루시브하게 5주년 행사를 했었어요. 근데 스페셜 게스트가 누가 오셨냐면은 제 빛과 소금 두 멤버분들이 오셔가지고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빛과 소금 음반을 같이 듣고 혹은 빛과 소금이 작업하신 곡들을 좀 쭉 듣다가 보니까 유재하님하고도 좀 음악적으로 교류가 있으셨더라고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생각난 김에 좀 골라봤는데 또 동시대에 활동하시던 음악가 중에 김광민 씨라고 이제 피아니스트 분이 계세요. 지금은 아마 어느 예술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광민 님이 연주하신 유재하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1999년 수요예술 무대에 그 공연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있었는데 그거를 녹화한 실황 같이 들어보셨고요. 김광민 씨가 연주한 내 마음 맺힌 내 모습. 재밌는 사실이 그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화면이 안 올라가서 모르시겠지만 엔딩 크레딧을 쭉 봤는데 그 의상 협찬에 솔리드 오모가 있네요. 1999년에 우영민 씨가 꽤나 옛날부터 브랜드를 하셨나 봅니다. 어 사실 그 빛과 소금 말고도 그 전에 현대음률에서 그 가수나 혹은 뮤지션들 모셔놓고 행사를 자주 했는데요. 제가 잘 몰랐었는데 정원영 님이라고 꽤나 훌륭한 그 AOR이라고 할까요? 작곡가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날은 제가 애석하게도 좀 취해가지고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따로 들었던 곡을 이제 안 취한 상태로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좋았던 곡 중에 하나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4집에 수록된 동백꽃 순정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동백꽃 순정이라는 제목 때문에 다소 뽕짝스러운 멜로디를 기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센티멘탈한 발라드입니다. 재즈나 땅고 같은 요소도 좀 적절히 잘 섞여 있고요. 그 유튜브로 전 디깅을 많이 합니다. 그 음반을 구매하기도 하지만 유튜브 알고리즘이 요즘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가 좋아할 만한 것만 쏙쏙쏙 잘 골라줘요. 물론 그런 게 동기부여를 조금 안 좋게 만들 때도 있기 때문에 제가 피할 때도 있지만 이를테면 유튜브의 알고리즘으로 인한 추천이 좋을 때가 음반으로 피지컬 음반이 없는 곡들을 추천받을 때인 것 같아요. 지금 들려드리고 싶은 곡 중 하나인데요. 그 작년부터 좀 제 알고리즘에 뜨시던 분인데 그 유튜버 풀 이름은 작곡하는 경영학도이고요. 영어 버전으로는 학도라고 HAKDO라는 활동명으로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보니까 경영학도신데 작곡을 취미로 하시나 봐요. 근데 이분이 어디서 배우신지 모르겠는데 꽤나 바로크스러운 느낌도 잘 묻어나고요. 그리고 어색하지가 않아요. 뭔가 작곡하신 결과물이 연주도 곧잘 하시고요. 들려드리고 싶은 곡은 When the Devil Falls in Love라고 해서 악마가 사랑에 빠졌을 때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 이 곡 말고도 좀 제목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광대가 들어가는 제목의 곡이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곡을 잘 만드세요. 진짜로. 네. 지금 4분 정도가 남았는데 뭘 들려드리면 좋을까 찾아보니까 이것도 유튜브 자체는 18년 전에 올라온 곡이고 제가 굉장히 많이 들은 곡입니다. 핸델의 쿠란트인데 재밌는 게 11현 기타로 연주되는 버전이거든요. 어, 지금 제가 못 보여드려서 좀 아쉽긴 한데 이게 바로크 복장을 입고 계신데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굉장히 그 약간 미스매치되는 이 재미가 있는데 아마 핸델하고 쿠란트라고 치시고 11 스트링 기타라고 치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기타 랩은 빅 엘로우라는 분이 올리신 건데요. 오늘 요거를 마지막으로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재미난 주제로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